당신은 혹시 고향이 통째로 사라져가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집들이 쓰러진 것도 불이 난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조금씩 물이 차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알고 있던 그 마을 이름이 지도에서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 물 위 산자락 중턱에 지어진 작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망향정. 그곳에는 매년 12월이면 한 할머니가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손에는 늘 같은 색의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빨갛게 익은 반시 2알, 종이컵 2개, 그리고 오래되어 빛이 바랜 목도리 한 장. 오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30년째 한 사람을 기다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금은 푸른 물이 가득 찬 운문호가 펼쳐져 있지만 이 물 아래에는 언젠가 사람들의 웃음과 논두렁에 아이들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던 7개 마을이 잠들어 있습니다. 대천리, 순지리, 서지리, 공암리, 방음리, 오질리, 지촌리. 지도 위에 적으면 금세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이름들이지만 각각의 이름 안에는 수십 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댐이 들어선다 하더라 우리 마을이 몽땅 물속으로 잠긴다 하던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소문쯤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산비탈 여기저기에 박히기 시작한 말뚝, 붉은 페인트로 그어진 수의선, 낯선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던 두꺼운 도면은 이게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 한나란 씨의 학교에 들어가고 거의 비슷한 날 시집을 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순자, 이말숙. 사람들은 둘을 이름 대신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둘이 또 붙어 다니네. 쌍둥이 쌀자루 아이가. 논두렁을 걸을 때도 나란히, 장날 국수집에 앉을 때도 나란히. 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말수가 적고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고 말숙이는 웃음이 크고 화통해서 마을 잔치가 열리기만 하면 먼저 나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곤 했지요. 수몰 2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숨인지 모를 주름이 하나씩 더 생겨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지들 맘대로 물 채우면 다가 우리가 평생 살아온 데를 그냥 없애뿌리만 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떠나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로 누군가는 새로 조성된 이주단지로. 그해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순자와 말숙이는 마을이 제일 잘 보이던 언덕 위 낡은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는 개울물이 얌전히 흐르고 저 멀리 산줄기는 공사 소음과는 거리가 있는 듯 조용히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순자야. 응. 우리 여기서 같이 서서 보는 거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치? 말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을 보태면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울음부터 나올 것 같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내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올라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말숙이 장갑 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우리 서 있는 여기 어디쯤에 망향정인가 뭔가 정자 하나 짓는댔지? 수몰되고 나면 이주민들 고향 바라보라고. 공사장 사람들 이야기를 언제나처럼 말숙이가 먼저 주워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정자가 다 지어지고 우리 이사도 끝나고 살림도 좀 자리 잡으면. 말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뻗어나갔다가 겨울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매년 12월에 딱 하루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기서 만나자.
12월에? 그래. 반시 다 익어가고 바람 매서워지는 때, 명절도 아니고 바쁘다 소리하기 힘든 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못 올 때까지 계속. 말숙의 말투는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눈빛만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 어쩐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러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엔 평생을 함께 묶는 끈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하는 순간 감나무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주황빛 동그라미가 두 사람의 약속처럼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집에 돌아가 붉은 털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까지 붉은 목도리 하나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두르고 갈란다. 그러면 순자가 먼저 나를 찾을 수 있겠지. 며칠 뒤 완성된 목도리를 목에 두른 말숙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순자는 그 목도리의 색을 마음 깊이 접어 넣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공사가 빨라지고 집들이 하나둘 헐리고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나갈 때까지도 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기억해라. 12월 10일 2시. 순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12월 10일 2시.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자락에는 언젠가 오게 될 못 오는 날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댐은 완공되었고 마을이 있던 자리는 푸른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농과 밭이 이어져 있던 자리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관광객들이 경치 참 좋다며 사진을 찍고 돌아갔지요. 호수 위쪽 길을 따라 차를 조금 더 몰고 오르면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팔각 정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수몰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망향정. 정자 안에는 수몰되기 전 마을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고 그 앞에서 이주민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속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가 우리 집이었대이 하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망향정에 처음 약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찬바람이 호수 물결을 쓸고 지나가던 오후. 한 여자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정 패딩 대신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붉은 털 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말숙이가 뜨던 그 목도리와 똑같은 모양. 하지만 그날 망향정으로 올라오고 있던 사람은 말숙이가 아니라 순자였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노? 무릎 아프다면서. 오늘은 꼭 와야 되는 날이다.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 날이지. 아들은 그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어린애처럼 어딘가 설레고 긴장한 표정이 함께 떠올라 있었으니까요. 정자에 도착하자 순자는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기둥 옆, 안내판 앞, 사진 앞, 벤치 주변. 붉은 목도리를 한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나?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계바늘은 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게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말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 해니까 살림 자리 잡느라 못 왔겠지. 엄마, 누구 기다리노? 친구. 내 둘도 없는 친구.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 설명하면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너무 시려울 것 같아서. 둘째 해 순자는 다시 망향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차를 타는 대신 버스를 갈아타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지만 정자에 도착해 호수 풍경을 보는 순간 가슴 안 깊은 곳이 시리고도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해에도 말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해에는 순자는 먼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반시 두 알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껍질을 벗겨 먹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거는 말숙이 네 몫이다. 다음에는 와서 같이 먹자. 손끝에 남은 떫은 향이 손등에 목도리에 겨울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기다림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자에 도착하면 사람들 얼굴부터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멀리서 붉은 계열 목도리만 보여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아닌 걸 알고 나면 힘이 빠졌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 얼굴을 살피는 대신 먼저 호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수가 네 거기 있나? 네 집 있던 데가 요쯤이었지? 순자는 물 위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마루가 있던 자리, 부엌이 있던 자리, 장독대가 있던 자리, 둘이서 밤새 수다 떨던 사랑방 창가. 그 자리 위로 겨울 햇빛이 부서져 내릴 때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니는 어딨든 잘 있지? 기다림에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순자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수몰된 지 20년쯤 흘렀을 무렵 그해 12월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2주 단지 골목까지 눈이 소복이 쌓여 발자국 하나 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엄마, 올해는 그냥 집에 있읍시더. 길 미끄럽다 카더라. 버스도 잘 안 댕긴다 하고.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이 지붕과 나무와 골목길을 하나씩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풍경 위로 옛 마을 언덕 위 감나무가 겹쳐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가야 된다. 누가 오든 안 오든. 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언덕길을 올라 망향정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무릎은 이미 감각이 반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무릎을 세게 찍기도 했습니다. 정자에 도착하자 찬바람이 뺨을 세게 스치고 그 바람 사이로 어디선가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쓰러질 듯한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말수가. 그날도 말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못 오는 건가? 병이 났나? 아님 이미.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머리 위에서 불던 겨울바람이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지잖아. 순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과 눈발이 뒤섞여 얼굴 위에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순자는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만은 묘하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시한 알을 꺼내 정자 난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말수가 네 몫이다. 네가 못 먹으면 새들이라도 좀 먹어주이소. 다음해 겨울 순자는 또다시 망향정을 찾았습니다. 작년 반시를 올려두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껍질도 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나 보다 말수가. 네가 대신 보냈겠지 뭐.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홀로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이미 포기와 포기하지 않음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운문호를 드라이브 코스로 사진 찍기 좋은 여행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수를 따라 난 길을 달리다 망향정에 들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도시락을 먹고 누군가는 흑백 사진 앞에서 부모 세대의 삶을 상상해 보곤 했지요. 그 사이 순자의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더 약해졌고 버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2월 10일이면 순자는 여전히 같은 비닐봉지를 들고 망향정을 향했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이제 순자를 알아봤습니다. 할매, 오늘도 망향정 가시지에? 순자는 짧게 웃으며 올해도 안 가면 내년에는 더 못 올지 모른다 아이가. 버스 기사도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망향정 근처 정류장에 멈추자 순자는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고 호수 위로는 겨울 햇빛이 잔물결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정자로 올라가는 길,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지나온 고향에서의 시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친정집 마당에서 해를 같이 쬐던 말숙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 떠났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또 다른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 떠났잖아. 살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다시는 못 돌아가는 자리를 서로 기억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겠지. 정자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 몇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은 목도리는 이제 빛이 바래 하얀 머리카락과 함께 오히려 더 부드러운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서 반시 2알과 종이컵 2개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온병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순자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 비슷한 또래.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질문이 가득한 나이였습니다. 그래. 해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다. 짧은 대답 뒤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어서. 친구세요? 그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이 물 밑에 있던 마을을 같이 떠난 친구. 이 정자 세워지면 매년 12월 오늘 이 시간에 보자고 약속했던 사람.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오래 묵힌 돌처럼 묵직했습니다. 커피를 종이컵에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약속을 했다. 이 정자가 세워지고 나면 매년 12월 10일 날 딱 이 시간에 여기서 보자고. 그럼 그 친구분은요? 한 번도 안 왔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웃음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겠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멀리 갔을 수도 있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미 먼저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누군가는 그날을 기억해줘야 하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아이가. 한 사람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그 약속은 아직 살아있는 거다. 젊은 여자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을 꼭 쥐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정말 오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늦었네. 이 한마디면 된다.
니 늦게 온 죄로 반씩 깎기 할래? 그렇게 놀리다가 같이 울겠지 뭐. 순자의 말이 끝나자 호수 위로 바람이 한 번 세게 스쳤습니다. 정자 기둥에 걸린 작은 풍경이 짧게 울렸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리를 떠난 뒤 순자는 흑백 사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웅문면 대천리 수몰전 전경, 공암리 마을 어귀, 방음리 들녘 풍경, 사진 밑에 적힌 작은 글자들을 입술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대천리, 순지리, 서지리, 공암리, 방음리, 오질리, 지촌리 하나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순자의 가슴 안에서 누군가가 예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들 사이에 말숙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웃던 얼굴, 붉은 털실을 손에 감고 있던 손, 강가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물장구 치던 발목. 순자는 조용히 불러봅니다. 말수가 잘 있나? 대답 대신 겨울 햇빛이 사진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반시한 아래 껍질을 벗겼습니다. 두 조각으로 나눠 한쪽은 자신의 입으로 다른 한쪽은 종이컵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말수가 이건 네 몫이다. 오늘은 여기 같이 앉아 있는 걸로 치자. 입안에 퍼지는 달고도 약간 씁쓸한 맛이 기다림의 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당장은 조금 떨지만 삼키고 나면 오래도록 향이 남는 그런 맛. 해가 서쪽 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호수 위에도 천천히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하루의 색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시간. 순자는 목도리를 조금 더 여며 쥐었습니다. 혹시 네가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거면 됐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 오는 이 길도 그냥 헛수고만은 아닌 기라. 망향정 기둥의 기대선. 그녀의 그림자가 호수 쪽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물속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미 오지 않는 사람을 그래도 한 번쯤은 더 기다려보고 싶은 약속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자리를 비워두는 일,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자리 옆에 늦게 도착한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게 될지 아니면 끝내 한 사람의 그림자만 남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빛날 수 있다는 것. 혼자 지키는 약속조차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힘일 테니까요.